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방금 전에 저희가 시황하면서 월마트가 징동닷컴의 지분을 전량 매각을 했다. 근데 그것도 그건데 주가 움직임 보았더니 징동닷컴이 엄청 하락을 많이 했더라고요. 중국의 이런 대표적인 기업인데 이게 징동닷컴만의 일은 아닌 것 같다라는 또 생각도 들어요. 그것은 징동하고 아리바바가 똑같은 건데요. 네. 2021년부터 중국이 그 공동부유라는 거를 얘기를 하면서 네. 거기에 이제 공동부유 안 하는 기업들을 때려잡자는 것이 첫 번째가 부동산, 두 번째가 플랫폼 기업. 네. 거기에 이제 대상이 된 게 소위 말하는 전자상거래 기업들입니다. 거기에 이제 아리바바, 탄센트, 징동이 거기 해당이 됐고 지금 좀 전에 이제 그 브리핑하신 그 징동닷컴의 지분 매각하고 네. 그 월마트의 중국에서 영업하고는 별개예요. 그래서 그건 지분 투자를 한 것이고 네. 월마트도 똑같이 중국에서 영업을 해요. 네. 그래서 월마트에서 중국의 영업은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 어. 그리고 이제 그 지분 매각 같은 경우는 징동이 뭐 최근에 그 한국 돈으로 쓰면 테무가 들어와서 난리죠. 그래서 핀두오듀오라고 하는 3등하는 회사가 최근 2년 동안 아주 선방을 했어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최대로 피해를 본 게 바로 징동입니다. 1등이 이제 아리바바가 한 50%, 징동이 한 30%, 네. 핀두오듀오가 10%인데 이 핀두오듀오가 확 치고 올라오면은 1등보다는 2등이 크게 이제 그 손실을 입었대요. 타격을 입은 거죠. 그래서 뭐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뭐 지금 전 세계 그 마트들이 중국 들어가서 다 문 닫고 나왔는데 여전히 아직 장사하고 있는 건 월마트입니다. 지금 사실 징동닷컴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자면 상품을 인터넷으로 파는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의 온라인 쪽을 좀 꽉 잡고 있는 회사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보면은 다 팝니다. 뭐 식품, 도서뿐만 아니라 뭐 가구도 팔고 그냥 종합 쇼핑몰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제 중국에서 2등하는 쇼핑몰에 나오면 14억의 2등이니까 대단한 거죠. 이제 어마어마한 건데 그래서 징동이 후발이지만 그렇게 갔던 이유는 네. 이 물류 배송 시스템을 알리바바보다도 월등히 강하게 갔어요. 그래서 드론으로 배송한다든지 또 지금은 뭐 냉장 배송이 일반화돼 있지만 가장 먼저 이제 신선식품 냉동 배송을 한다든지 그런 네. 특별한 그런 마케팅 전략이 있었어요. 그래서 알리바바를 치고 들어간 네. 이제 후발자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정부의 규제에 이제 1등, 2등이 규제를 받았고 3등은 이게 점유율이 낮았기 때문에 규제에서 피해져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 규제의 그 타격을 크게 받았고 네. 반대로 3등이 2등을 치고 올라가는데 크게 타격받아서 양쪽에서 타격받은 것이 그게 바로 징동이고 지금 뭐 중국의 쇼핑몰들은 뭐 세상의 모든 걸 다 팔죠. 자, 이렇게 갑자기 또 앞선 내용을 또 부가적으로 우리 또 수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첫 번째 질문 본격적으로 하자면 최근에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이탈이 전 세계적인 특히 아시아권 증시를 많이 흔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엔화뿐만 아니라 이게 위안화도 갑자기 이렇게 좀 튀면서 위로 올라가면서 위안화 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이탈 가능성은 혹시라도 없는지 여기에 대한 우려감이 또 있다라고 하던데. 뭐 이제 오늘 아침 언론에 네. 많이 이게 보도가 됐는데요. 그쵸. 그래서 뭐 지금 세상은 갑자기 이제 캐리 트레이드 공포가 생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엔캐리, 달러 캐리, 이번에는 위안화 캐리까지.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위안화 캐리는 언론에서 얘기를 하는 것들은 한 5천억 정도가 된다. 5천억? 캐리 자금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좀 과장이고요. 네. 중국의 환율을 보면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정부 고시 환율이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역외 환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은 역외 환율 이제 뭐 싱가포르나 뭐 이쪽에서 거래되는 환율이 7.3에서 한 7.13까지 한 2.6% 정도 절상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본토 환율은 별 변화가 없어요. 근데 보면은 외국에 무역을 하는 회사들이 이제 가장무역이든지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해외에다 돈 빼고 그걸 갖고서 이제 위안화 캐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그 규모가 얼마나 되냐는 것은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한 3조 2천억 정도 돼요. 근데 거기서 한 5천억씩 뭐 한 뺀다? 이건 불가능하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를 놓고 보면 그런 외환보유고에 자금이 좀 많이 빠져야 돼요. 근데 최근 5년 사이에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큰 변화가 없어요. 네. 그리고 최근 1년간을 놓고 보면 외환보유고는 계속적으로 늘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제 위안화 캐리 문제는 뭐 그럴 가능성에 대한 최근 캐리 틀에 대한 공포감이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싶고, 실제적으로 그것이 시장에 충격을 줄 만한, 그리고 이제 뭐 와다나베 부인은 그 사이에 3, 40년 동안 투자를 해봐서 투자 경력이 있지만 중국의 기업들은 이걸 주식 투자를 하거나 뭐 이제 환투기를 하거나 채권 투자를 할 만한 그런 이제 금융의 실력을 이게 갖췄다가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아마 위안화 캐리로 인한 금융시장의 충격, 이건 네. 조금 과장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됐다라고 하는데 또 이제 시장에 약간 공포감을 자극시킬 만한 그런 뉴스라서 많은 분들이 또 걱정을 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 소장님의 말씀으로는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앞서서 잠깐 징돈닷컴 여쭤본 것도 미국 경기에 대해서는 최근에 뭐 시그널도 그렇고 실제로도 뭐 계속 좋아진다라는 얘기보다는 안 좋네,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어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부동산 그렇고요. 소비 쪽도 좀 많이 침체가 됐다라는 내용들이 많이 전달되는데 어떨까요? 그래서 지금 뭐 중국의 최근 3년 동안에 유일하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부동산이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경제지표 지금 차트가 아마 있을 건데 한번 보시면 그 부동산 빼고 지금 그 파란색으로 색칠해 놓은 저게 부동산 투자입니다. 요거 빼놓고 나머지는 다 플러스로 돌아섰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이제 언론에 보도되는 것처럼 위기다, 뭐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는데 그건 아니고,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이제 중국은 소비가 GDP의 뭐 기여도로 보면 한 3분의 2가 됩니다. 그래서 중국은 지금 제조 대국이 아니라 서비스 소비 대국인데 이게 이제 10%, 20% 대해서 지금 2%까지 지난달에 떨어졌었고 네. 7월 달에 이게 조금 올라가서 2.7로 약간 반등을 했어요. 근데 중국은 통상 뭐 소비 증가율은 GDP 증가율의 한 2배 이상 성장을 했는데 이게 GDP 성장보다 낮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위기감의 뭐 가장 큰 원인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왜 그랬냐 하는 것은 네. 이제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있었죠. 네. 그래서 뭐 부동산을 규제하고 또 플랫폼 기업, 그 다음에 이제 사교육, 뭐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업이 이제 훅 죽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 네. 그래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연간 성장 목표를 5%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상반기까지 봤더니만 5%딱 맞췄어요. 근데 하반기에 만약에 5%를 못 가게 되면 이건 이제 정부가 내뱉은 말을 그 코로나 때 목표를 못 맞췄고 그 이후에는 뭐 못 맞춘 적이 없는데 그걸 미달하는 이제 상황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최대 관심사는 소비를 이걸 어떻게 끌어올릴래. 여기에 관심이 맞춰져 있고. 네. 그래서 그 리타오쿠이라고 그 하버드 출신의 청와대 경제관리학원의 유명한 교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중국의 금통위 이제 위원도 했었고. 네. 근데 이 양반이 최근에 이제 얘기를 한 1조 정도 그 현금 쿠폰을 발행해서 네. 이제 돈을 뿌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중국의 뭐 교수들 같은 경우들은 그 정부하고 뭔가 말을 조금 맞춥니다. 그리고 뭐 제가 공부할 때도 리타오코 교수가 있었긴 했지만 이 양반의 영향력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그걸 그냥 자기 개인 의견으로 낸 거냐 아니면 그 정부하고 뭔가 교감이 있었냐 그러면 교감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현금 쿠폰을 발행한 이제 소비 경기 부양 뭐 이런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이고, 그리고 지난달에 갑자기 중국 정부가 이제 관광, 음식료, 뭐 교육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지원하겠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지금 내놓은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이 그 소비가 마이너스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건 정말 심각한 이제 문제인데 거기에 중국 정부가 지금 경각심을 갖는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도 마이너스는 안 된다.
그래서 아마 8월 달에 수치를 한번 보고 그게 만약에 더 나빠지면 네.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현금 뿌리는 이제 캐시 그럼 뭐 GDP가 한 1% 가까이를 이제 뿌리는 거기 때문에 5%. 그럴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사실 뭐 계속 중국은 이 경기 코로나 이후에 경기가 좀 침체된 부분에 있어서 쇄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내수 살리려고 노력하고 특히나 이제 부동산 쪽에 있어서의 부분들이 가장 어려웠기 때문에 그것을 뭔가 채우려는 시도는 벌이나 실제로 이제 그게 경기가 돌아가려면 정부에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실제 이제 경기 활동을 하는 국민들도 참여를 해야 되는데 고용이 계속해서 발목을 잡고 있잖아요. 청년 실업 문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고용 문제가 이슈가 되는데요. 저 청년 실업률이 17.1%로 17.1%. 7월 달에. 근데 이제 중국 전체에 이제 16세부터 이제 59세까지를 보면 요건 한 5%대예요. 네. 근데 청년 실업률이 거의 한 3배 정도 높죠. 그리고 지난달 6월 달 같은 경우는 요게 13.2%에서 7월에 17.1%로 훅 뛰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실업률이 20% 올라가면서 정부가 통계를 바꾼 거죠. 기준을. 그래서 대학 재학생은 이제 16세에서 24세까지의 그 실업률, 청년 실업률 통계 뺀다. 그래서 그걸 바꿔가지고 했는데도 지금 7월 달에 올라간 것은 조금 계절적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6월 달에 이제 졸업을 하기 때문에 네. 7월 달에는 이제 미취업자 또는 취업 대기자들의 숫자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중국의 고용 수치에서 조금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전체 실업률은 이게 조금 떨어지거나 비슷한 수준인데 청년 실업률만 올라갔다. 이것에 대한 해석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동산업이라든지 플랫폼 기업이라든지 뭐 사교육업이라든지 소위 말하는 이제 MZ 세대들이 좋아하는 서비스업의 이 뭐 구조조정 감원 때문에 네. 그쪽에서 일자리가 없어져 가지고 그렇죠. 이제 취업을 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24세 이상 59세까지의 그 실업률은 떨어지거나 뭐 비슷한데 청년 실업이 올라갔다는 것은 코로나 이후에 지금 중국의 수출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공장을 빨리 돌려야 되는 그 기업주들 입장에서는 이 신입사원을 뽑아서 이게 교육시켜가지고 이제 하는 것보다는 경력직을. 그렇죠. 경력직을 이제 코로나 이후에 뭐 코로나 와중에도 실업자가 많았기 때문에 네. 소위 말하는 경력자 중심의 이제 채용 이것이 많이 이루어졌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네. 그래서 이제 또 하나는 그러면 뭐 청년 실업률 20% 갔다 그러면 이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혼란이 크게 일어나야 되는데 네. 뭐 별로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것의 이유는 뭐냐 그러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전체 인구 중에서 이 16세부터 24세까지 인구 비율이 10%그 안쪽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90%의 사람들은 이제 취업하는데 큰 이제 과거에 비해서 네. 그런 애로는 없다는 거고 경력직들은 그러다 보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17%라고 하더라도 거기가 10%로 보면 1.7%의 이제 그 고용 지표에서는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 두 번째는 지금 중국이 40년 동안 이제 한 자녀만 낳았기 때문에 지금 중국의 MZ 세대들은 이제 지갑이 6개가 더 있는 거죠.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그래서 뭐 우리도 비슷하지만 우리도 뭐 두 자녀지만 네. 그 자녀가 그 취업을 안 한다 또는 나 이런데 뭐 취직하기 싫어요 그러면은 강요하거나 그것보다는 엄마 아빠 카드 그냥 쓰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러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 중에 60대 아버지는 뭐 50대 60대 아버지는 출근하고 20대 아들은 집에 있다. 뭐 20대 자녀는 집에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온 거 보면서 이게 비단 중국만의 일은 아니구나 싶어요. 뭐 그런 이제 상대적으로 그런 특수한 가족 구조의 그런 경제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이제 그 수치보다가는 큰 사회 문제가 되거나 이러지 않다는 것이 있죠. 그래서 약간 이제 중국의 청년 실업에만 포커스해서 중국 경제 전체나 이제 고용 전체를 보는 것은 약간 과장이 있다. 그리고 그 상태가 이제 우리하고 같이 비교를 해보더라도 네. 이제 우리도 청년 실업률이 높은 것은 뭐 비슷한 상황인데 그렇죠. 그래서 약간 그것은 뭐 실업률이 그 높아진 건 맞지만
이것이 이제 코로나 뭐 기간 중이나 또는 그 이후에 비해서 특별히 엄청나게 높아지거나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하향 안정화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뭐 시장에서는 사실 코로나 봉쇄 때 완전 뭐 제로 코로나 정책하면서 다 막고 전혀 이제 뭐 못 나가게 하고 뭐 이런 영향이 결국에는 이제 엔데믹 되고 나서 이 중국 경제를 좀 힘들게 하는 것이다라는 분석을 하는데 그 내용은 그러면은 맞습니다. 그래서 모빌리티를 죽여버리면 네.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못하게 되면 그것은 뭐 경제 전체에 충격을 세게 주죠.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준비한 시진핑 3기 공동부유 경제 모델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좋은데요. 그래서 2023년부터 3기 정부가 시작을 하면서 중국이 이제 좀 잘해보자. 그래서 지금까지 왔던 뭐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으로 가자. 네. 그러고 이제 부동산이나 뭐 이런 쪽보다는 신기술로 가고 그리고 이제 은행 중심보다는 이제 투자 그다음에 부동산보다는 주식 이런 형태로 가고자 했는데 여기에 이제 윗단에 있는 부동산 플랫폼 기업, 사교육 기업 이거를 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규제를 해버리는 바람에 이 시장이 먼저 죽어버리니까 네. 나머지가 따라서 다 죽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코로나 후에 그 빠른 경기 회복에 어떻게 보면 기대를 이제 무산시킨 가장 큰 이유는 정책의 미스가 있었다. 그래서 서비스업의 대표적인 이제 그런 성장 산업들을 너무 과도하게 통상은 한 1년 반 정도 규제를 해야 되는데 3년 반 내리 규제를 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산 시장의 이게 하락이 이게 소비 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네. 이제 소비 심리가 결국은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주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온 거로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결국은 이제 자기네 정책 오류를 만회를 하려고 하면 뭐 이제 사회주의 특성이 이제 목표가 한번 정해지면 그 방향으로 밀고 가는 것은 굉장히 이제 또 세게 밀고 가죠. 그래서 오히려 2, 4분기에 경제 지표가 굉장히 나쁘게 나온 것이 아마 하반기에는 중국이 오히려 역설적이지만 이걸 이제 만회하기 위한 이제 정부의 강력한 힘이 동원될 가능성 이제 그게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러면 앞서 이렇게 악순환의 고리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었던 처음에 정부가 그 서비스 관련한 기업들을 규제를 좀 강화했고 그 기간이 좀 길었던 부분들이 다른 파생적인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중국 정부에서도 사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을 텐데 그럼 이 규제를 좀 많이 풀어주고 있는 건지 어떻게 좀 변화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부동산하고 주식시장이 2021년 대비해서 한 GDP에 대한 45% 정도 자산 가격이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중국의 느낌은 이제 벼락거지 정부 정책 따라 했다가 이제 우리하고 똑같은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있고 네. 근데 이제 부동산이나 주식 다 마찬가지지만 떨어지면 아무도 안 사죠. 그래서 올라가면 또 이제 경쟁적으로 사게 되는데 네. 그 떨어지는 것을 멈추게 하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한데 문제는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워낙 길게 이게 규제를 했기 때문에 이 가격이 아직 조금 이제 떨어지는 속도는 이제 완화됐지만 떨어지고 있는 중이고 네. 주식시장 같은 경우도 이게 주가가 뭐 반등했다가 다시 이제 떨어지는 추세다 보니까 네. 이게 이제 자산 가격의 회복이 안 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첫 번째 부동산 규제는 이제 작년 말 금년 초를 기준으로 모든 규제 다 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 내리고 뭐 우리처럼 이제 대출 이제 늘리고 뭘 하는 거 있는데 요게 아직 효과가 안 나고 있고 주식시장 마찬가지로 증권감독 원장을 바꿨어요. 그래서 사람 바꿔가지고 이제 새로운 정책을 해보겠다고 들어왔는데 아직 그 정책이 이제 설득력이 떨어지는 이제 그런 상황에 있고 그래서 아마 3, 4분기, 4, 4분기를 놓고 보면 이게 수치가 2, 4분기가 나쁘게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부동산이든 뭐 증시든 소비든 이제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아마 이제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런 정책들이 쏟아져 나올 거를 지금 다들 거의 한 1, 2년 사이에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바로 안 나오는 거는 뭐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네. 그 경제 정책의 그 집행자들의 관점이나 실력 뭐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중국의 그 경제 정책을 총괄했던 사람은 이제 리커창 총리인데 네.
이번 3기 들어서 이제 리커창에서 커자 하나를 뺀 리창 총리가 네. 그 총리 이름이 똑같아요. 하나만 빼면. 그러게요. 근데 이제 커라는 글자가 중국말로는 그람이거든요. 그럼? 그래서 리커창 총리하고 리창 총리하고는 이제 커자가 하나 없는데 그래서 경기 간주 오니까 이제 그 다르게 얘기하면 읽으라 모자라는 총리. 아, 그래서 이제 정책의 그런 부족하다. 실행력, 집행력에서 이게 네. 이제 지난 총리하고 좀 많이 떨어지는 게 있는 것이 그래서 리창 총리는 그 경제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시진핑의 비서 출신으로 네. 관령 이제 공무원이죠. 아, 그래서 지난 정권 같은 경우는 뭐 리커창이 시진핑과 뭐 싸우든 말든 네. 이제 경제를 틀어지고서 그 밀어붙이는 것이 있었는데 관령 총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과감한 정책 네. 이것보다는 이제 찔끔찔끔 이제 대정요법으로 일관해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경제 활력을 이제 찔끔찔끔 주다 결국은 다 주면서 네. 이제 타이밍을 놓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뭐 우리도 그렇지만 이제 모든 것의 책임은 이제 리더한테 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최근에 이제 시진핑이 그 얘기를 할 때 보면 이제 경제가 어렵다. 네. 이제 그렇게 얘기한 것 자체가 이제 다르게 생각을 하면 이제 경제를 운영하는 이제 관료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경고성 메시지 이제 이런 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공무원이 똑똑해 나라가 발전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과거 정권하고 이번 정권하고 2기 정부하고 3기 정부의 차이를 놓고 보면 정책 실행자들의 과감성 이게 조금 떨어지는데 그 이유는 그 지금 경제 정책을 주도하거나 이제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과거에 시진핑이 이제 리더로서 처음 이제 일했던 데가 복건성입니다. 그래서 복건성에서 한 17년 가까이 일을 했는데 그때 같이 일을 했던 이제 사람들이 이번에 3기 정부에 대거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복건성 출신들이 뭐 중국 전역을 뭐 베이징이나 상하이나 shenzhen이 아니라 복건성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이제 성시기 때문에 전국을 이제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좀 떨어지고 네. 그다음에 지난번에 경제를 총괄했던 경제부총리 류허 부총리 같은 경우는 하버드 출신이에요. 근데 이번 경제를 총괄하는 이제 허리뻥 부총리 같은 경우는 이제 복건성에 있는 샤먼 대학 이제 거기 출신이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이제 대국적인 관점에서 보는 이제 뭐 통찰력, 그다음에 글로벌한 관점에서 보는 그런 이제 예지력 이것이 지난 정부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것. 그게 아마 정책의 그 신속성, 과감성 이제 이런 것이 조금 떨어지는 거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관리형 이제 경제 전문가들 이제 이런 사람들은 또 한번 이 위에서 화내면 그 방향을 바꿔야 된다고 그러면 될 때까지 또 밀어붙이는 그런 특성이 있죠. 그래서 지금 뭐 조금 더 두고 봐야 되는 것은 네. 이제 계속 그 자극을 줬지만 반응이 없으면 어떡하냐. 그러면 이제 더 센 거를 이제 내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그 사이 내놓은 부동산이든 뭐 정치든 경제에 많은 대책을 내놨기 때문에 네. 그것에 대한 이제 시차 이제 요게 조금 있어야 되고 보통은 뭐 정책을 내놓고 나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시차가 있죠. 그래서 금년 초 3월 이제 양회를 하고 나서 경제 정책을 본격적으로 이제 쓰기 시작했기 때문에 네. 이제 한 찬바람 불 때 가을쯤. 그렇죠. 그때 네. 이제 어떤 영향이 나타나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안 나타난다고 그러면 아마 고단위 처방을 쓸 수밖에 없지 않나 싶어요. 네. 앞서 잠깐 그 처방 중에 말씀하셨던 게 현금 직접 쓸 수 있게 소비 쿠폰 발행하는 거 GDP의 1% 정도 규모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적절한 조치일까요? 그 현금을 주는 게? 그래서 우리도 이제 뭐 전 국민 25만 원 뭐부터 시작을 해갖고 우리 코로나 때 이제 뭐 가구당 개인당 얼마씩 준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은발하고 좀 누기 뭐 이럴 수가 있는데 네. 문제는 중국의 그 소비 심리가 최근 4년 중에서 지금 가장 낮아요. 그래서 중국이 돈이 없냐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은행에 돈은 쌓아놓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자산 가격이 급락하면서 벼락거지 심정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랬을 때 이제 공돈이 생겼다.
그러면 이제 소비를 하는 마중물로서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생산활동이나 자산 가격의 변화가 있다고 하면 네. 은행에 있는 돈을 꺼내서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중국으로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는 것 같고, 네. 그래서 그냥 이제 뭐 소비 시장의 침체를 좌시하고 있지는 않다. 네. 이제 그런 시그널로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경제가 이제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뭔가 이제 한다면 또 해내고 우리가 숫자로 확인을 할 때도 이 중국이 이런 걸 또 잘 만들어낸다 싶은데 사실 그 사이에 뭔가 딱 드라마틱한 변화가 없어서 다들 그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약간 그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좀 힘든 구간이 좀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투자와 관련해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지금 채팅창에 보니까 조금씩 모아가야 될 시기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겠다라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제 중국 산업 관련해서 또 경제에 관련해서 쭉 보시는 우리 소장님의 견해는 지금 시점에서의 중국 관련한 시장의 투자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뭐 시그널이 나와야 되는데요. 네. 그 두 가지가 저는 부동산에서의 시그널하고 그 금융에서 은행 예금에 관한 시그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과 예금. 부동산 경기가 회복을 한다고 하는 시그널이 뭐가 나와야 되는데 네. 그것은 재고입니다. 재고. 그래서 우리도 보면 안 팔리는 집이 이게 줄어들기 시작을 하면 그게 이제 부동산 경기의 바닥 신호라고 보죠. 그래서 미분양 주택의 감소. 네.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뭐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맨 마지막 중국의 주택 재고 면적 추이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 차트 보시면 중국의 주택 재고가 2016년 사상 최고치보다도 더 높게 최근에 나왔었어요. 네. 금년 2, 4분기에. 네. 근데 여기 최근 한 3개월 정도 이게 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다행스러운 측면이 있고, 그래서 아마 과거의 트렌드를 놓고 본다고 하면 이것이 아마 지속적으로 쭉 이제 그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 그래서 요 시그널이 이제 그 중요하고요. 두 번째를 보시면 그 밑에 차트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저 파란 색깔이 예금 순증인데요. 작년 7월 달을 보면은 30.3조 위안 정도가 은행에 매달 들어오는 이제 예금이 그 순증가분이 30조 위안 가까이 늘었어요. 네. 그래서 저게 이제 별로 감이 없지만 중국 GDP가 120조입니다. 근데 중국 GDP의 4분의 1이나 되는 돈이 은행에 들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저게 빨간색 밑에 막대 그래프로 빨간색이 된 게 저게 은행에 과도하게 들어간 이제 숨어버린 예금, 돈들. 현금이라고 봐야 돼. 이제 퇴장된 거라고 봐야죠. 네. 근데 요게 이제 금년 2, 4분기 들어가 가지고 돈이 슬슬 빠지기 시작을 해요. 어디로 그래서 빠지는 걸까요? 네, 예금 순증이 빠진다는 것은 이제 이게 부동산도 저 정도 빠졌으면 바닥이 아닐까? 이제 그런 그 어떻게 보면 저가 매수 네. 항상 그렇지만 이제 큰 돈들이 먼저 움직이죠. 네. 그래서 그런 이제 가능성이 지금 조금 있고 그래서 자산 가격이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45%뭐 빠졌다 이러면은 이제 저점 매수를 생각하죠. 네. 그래서 중국의 스마트마니도 지금 그런 상황이 이제 조금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 두 가지 시그널을 조금 긍정적으로 지금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증시도 마찬가지지만 뭐 어디든 그 가격은 조작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거래량은 그건 이제 뭐 조정하기 어려운데 그 맨 마지막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요. 중국 지수 후선 300하고 거래된 그 다음 차트요. 그 다음 차트. 예. 이거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저 파란색으로 칠해놓은 것이 바로 이제 중국의 거래 대금인데요. 저 거래 대금이 지금 5천억 위안 밑으로 내려간 것은 2020년 코로나 터지고 난 이후에 이제 처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네. 그래서 거래량이 거의 이제 바닥을 뚫었다는 거죠. 다시 한번. 그래서 그래서 여기 뭔가 계기가 있으면은 이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왔고, 그다음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네.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계절성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 10년간을 놓고 보면 13년간을 놓고 보면 그 2, 3, 4월이 중국이 상대적으로 주가가 좋고 10월, 11월, 12월이 좋아요. 네. 그래서 5, 6, 7, 8 그러니까 더울 때 보면 이게 주가가
이제 좀 진독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중국의 그 특수한 정치적인 특성이 이런 이제 정치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네. 2월달, 3월달에는 이제 양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통은 선진국이나 서방 세계는 1월달이 January Effect라고 그래서 경제 정책이 발표되는 1월에 주가가 좋은데 중국은 2월달, 3월달, 4월달이 좋고 이 5, 6, 7, 8, 9는 더울 때는 주가가 전통적으로 시즌ally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11월, 12월은 중국의 중요한 정책 또는 뭐 그 행사들이 정치 행사들이 10월, 11월, 12월에 집중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금 8월, 9월은 그런 이제 중국 증시가 갖고 있는 계절적인 그런 주기성 네. 이제 거기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경제 회복에 대한 이제 그 기대 못 미치는 것, 또 과거하고 다른 정부 정책의 그 실행력이 좀 떨어지는 것, 네. 이제 거기에 실망감이 조금 크죠. 그래서 뭐 정치에서는 영원한 성장 산업도 영원한 산업도 없죠. 그래서 조금 중국 경제는 뭐 그 비관으로만 계속 보기보다는 네. 조금 거기서 지금 모멘텀이 뭐가 생기는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모멘텀을 좀 찾아보는 것,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금융시장의 변화를 같이 조금 보시면 좋을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부동산과 또 이제 그 예금 관련한 추이를 우리가 힌트로 보면서 중국 시장이 정말 이제 바닥에 대한 시그널은 좀 명확하게 나오는 것 같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시면 그 이제 바닥에서 탈출을 하는 것에 대한 시기를 우리가 속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또 이제 찬바람 불 때 정책적인 효과가 이제 발현이 되는 그런 시그널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또 완전히 그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는 기대감도 한켠에 항상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중국 이야기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저의 이제 이 붉은 의상의 기운을 여러분 국장에게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오늘 나름 여기 좀 꺾이긴 했는데 우상향 헤어스타일을 하고 온 거예요. 여기 약간 이제 상승하려고 하는데 약간 꺾인 거 보니까 오늘 약간 정강후약 그런 느낌도 나긴 하는데 부디 정강후약은 아닌 정강후강 하는 시장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6시에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서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